남을 속이거나 모략하려고 자신이 직접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는 자작극은 때로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혹은 삐뚤어진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 역시 종종 이러한 유혹에 빠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중의 싸늘한 외면과 회복 불가능한 몰락뿐입니다. 오늘 연애라이프에서는 자작극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여자 연예인 4명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연예계에서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곧 권력과 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무대 공포증이나 완벽주의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복잡한 사생활이 탄로날까 두려워 범죄 현장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진실마저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냈고 누군가는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스스로를 우상화하며 동료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으려 납치라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를 썼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작극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줍니다. 결과 중심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연예계 환경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대중을 기만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자작극으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를 스스로 마감해버린 그녀들의 충격적인 행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톱4 청한. 가수 청한은 혼성그룹 캔디맨의 멤버로 활동하며 독보적인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부터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은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OST 작업에 참여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갔고 팀 활동과는 별개로 솔로 가수로 데뷔하며 화려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실력파 보컬리스트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중의 기대를 한몸을 받았던 그녀의 앞날은 밝아 보였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며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6년 6월 서울 강남구 설릉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한은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 목과 옆구리에 날카로운 흉기로 자상을 입히고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뒤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한 젊은 여가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묻지마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사건 직후 그녀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소속사는 그녀의 처참한 상태를 알리며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던 경찰은 청한의 진술과 실제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청한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이 압박감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부담감을 넘어 본인이 조금만 독해지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름이 더 알려질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여 타박상을 만들었으며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직접 흉기를 사용해 몸에 자상을 내는 가학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실력파 가수로 믿었던 그녀가 연출한 피칠갑된 시나리오가 오직 유명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아는 법적으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받으며 10만 원이라는 미미한 벌금형에 그쳤지만 연예인으로서 입은 타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를 조장하고 거짓 눈물을 흘린 그녀에게 지상파 방송국들은 방송 출연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약 1년 6개월간의 강제 자속 기간을 거친 뒤 신곡을 발표하며 조심스럽게 복귀를 타진했지만 차갑게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도 대중은 그녀의 노래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아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단기적인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스타의 실력만큼이나 그 사람의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뛰어난 예술성으로도 복구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명성은 결국 그녀의 화려했던 음악적 미래를 짓밟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실력파 가수라는 이름 대신 자작극의 대명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당시 연예계에 만연했던 성과 지주의와 인지도 확보를 향한 과도한 경쟁이 갓 데뷔한 가수에게 얼마나 기형적인 압박을 가했는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압박도 범죄에 가까운 김한의 미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아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무대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고 그녀의 노래 대신 그녀가 휘둘렀던 자학의 칼날만이 대중의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톱3 이선희의 첫 번째 제자라는 타이틀은 연예계에서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감과 기배를 상징합니다. 가수 이승기보다 앞서 대선배 이선희에게 6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던 조정리는 사실 가창력이나 비주얼 측면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수의 꿈을 잠시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던 중 2002년 MBC 8도 모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하고 순진한 이웃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특유의 친근함을 무기로 그녀는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예능과 시트콤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계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조정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게시판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독 그녀를 향한 찬사와 호평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인데 조정린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칭찬 세례는 오히려 예리한 네티즌들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조정린과 관련된 수많은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문체와 쉼표 사용 습관, 그리고 문장 구조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네티즌들은 해당 글들의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정린을 옹호하고 찬양하던 대부분의 게시글이 동일한 IP 주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조정린 본인의 실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싸일월드 미니홈피에 로그인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본인이 로그인했을 때만 나타나는 관리자용 버튼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을 떠돌던 수많은 자작극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팬을 가장하여 자신을 여신이라 칭송하고 다른 톱스타들과의 가상 열애설을 직접 유포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자작극이 단순히 자기 과시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인명의 가면을 쓰고 동료 연예인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배우 손혜진을 가식적이라고 비하하거나 가수 옥주연의 외모를 성형과 연결지어 깎아내리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톱스타 최지우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 형식까지 빌려 성대모사를 지적하며 교묘하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준 순수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녀의 이면적인 모습에 대중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작극의 전말이 밝혀진 후 조정린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한 채 방송가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그녀는 놀랍게도 한 종합편성 채널의 기자 공채에 응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비록 필기시험에서는 낙방했지만 그녀의 남다른 글쓰기 실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는지 인턴 기자로 특별 채용되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예인에서 정치부 기자가 된 그녀의 변신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자로서의 삶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작극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듯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명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오보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등 기자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행태가 취재 현장에서도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림의 사례는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이 개인의 삶과 주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은 결국 본인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갈구했던 한 연예인의 삐뚤어진 욕망은 동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본인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실보다 화려한 거짓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었던 그녀의 오판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톱2 김성경 레모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상큼한 이미지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배우 김성경은 사실 연기자로서 뚜렷한 대표작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제 삶에서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납치극을 스스로 연출하며 대중의 기억 속에 결코 잊히지 않을 충격적인 대표작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1년 당대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던 그녀가 겪었다고 주장한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새벽 그녀가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김성경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성이 접근해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차로 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납치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울며 불며 애원한 끝에 겨우 도로 집 근처에 내려줬다는 것이 그녀가 처음에 내놓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유명 여배우가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치범이 피해자를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순순히 집 앞까지 다시 데려다 주었다는 점과 범행 현장에서의 정황이 일반적인 납치 사건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사건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납치 사건은 사실 김성경이 자신의 복잡한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진짜 내막은 이랬습니다. 당시 그녀는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져오던 한 대기업 간부와 함께 차에 있었고 그 남성이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그녀의 공식적인 애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낯선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본 애인이 관계를 추궁하자 당황한 그녀가 순간적으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는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다리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무고한 사람을 납치범으로 몰아세운 이 대담한 거짓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졸지의 스토커이자 납치범으로 몰렸던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와의 은밀한 관계 또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대중은 청순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사생활을 덮기 위해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짝 빛나던 김성경의 연기 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는 그녀를 즉각 퇴출했으며 그녀는 수십 년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자신이 너무 어렸고 소속사와의 관계나 이미지 관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쳤다고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던 부분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작극이라는 낙인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성경의 사례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사자를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연예계의 가장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은 그녀의 이름 앞에 납칠 자작극이라는 수식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업적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수많은 스타에게도 강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그녀의 시나리오는 결국 본인의 삶을 가장 처절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톱 1. 심현정. 자작극의 세계에서도 그 유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고 치밀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걸그룹 페이미스의 멤버이자 미스 에이전트라는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한 미모를 얻으며 주목받았던 심현정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앞서 언급된 다른 연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의 영역에서 자작극을 펼쳤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녀의 행보는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심현정의 몰락은 그녀를 둘러싼 복잡하고 위험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그녀의 뒤를 봐주는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은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산관리사로 알려진 재력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경제적 지원이 동반된 종속적인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현정에게 이미 수년간 동거하며 미래를 약속한 또 다른 연인인 일반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형적인 삼각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연정은 재력을 가진 자산관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남겼던 지극히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만약 헤어진 뒤 그가 이 자료들을 폭로하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자신의 화려한 연예인 인생과 재력가와의 관계가 모두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녀의 고민을 전해들은 자산관리사 스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직접 심연정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강제로 빼앗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남자친구는 이를 단순한 치정 싸움으로 넘기지 않고 경찰에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스폰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심연정은 그를 구하기 위해 인생 최악의 자작극을 기획하게 됩니다. 심연정이 선택한 카드는 바로 성범죄 무고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출두해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자신을 강제로 범했다는 충격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자신을 구하러 온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스폰서의 폭력 행위를 영웅적인 구출 작전으로 둔갑시키고 무고한 남자친구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밀했던 각본은 현대 과학 수사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주장한 범행 시간대의 동선은 주변 CCTV와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통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평소 남자친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은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연정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려 했던 자신의 악행이 들통나자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범행 동기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경제적 이득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심연정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앞선 자작극 사례들이 벌금형이나 자숙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녀가 출소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배우로서의 재기를 꿈꾸며 조용히 복귀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가 저지른 잔혹한 무고극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녀의 시나리오는 결국 본인의 인생을 지울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끝이 났습니다. 심연정의 사례는 욕망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스타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경고장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즉 자작극으로 인해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4명의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실력파 보컬리스트에서 자학의 아이콘이 된 청한,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동료를 깎아내렸던 조정민, 사생활을 덮기 위해 납치 시나리오를 쓴 김성경,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심연정까지 그들의 행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들의 비극은 모두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고 싶다는 삐뚤어진 욕망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조는 스타의 실력을 사랑하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기대합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각본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순간의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검증이 철저해진 현대사회에서 자작극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과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 어떤 치밀한 거짓말도 금세 파헤쳐버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설정을 연출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몰락을 넘어 연예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때의 가십거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성과 중심주의와 인지도 지상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한 개인을 얼마나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스타란 자신의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며 대중은 완벽한 로봇이 아닌 진솔한 인간의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연예계는 양적인 성장만큼이나 질적인 성숙함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스타들 스스로가 대중의 신뢰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인지 깨달아야 하며 우리 대중 역시 맹목적인 비난이나 과도한 환상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진실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연예계의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별의 자작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야 할 스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연애라이프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탐사 보도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